텍사스 달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인 일가족 3명 등 9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일자를 공고했습니다. 퀸즈 YWCA가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 전통문화 배우기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가 빠르면 내년 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일 토요일 텍사스 달라스 교회 아울렛 매장에서 한인 일가족 3명 등 9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반쯤 텍사스주 달라스 인근 소도시 앨런의 아울렛 매장에서 33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숨졌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1명도 용의자와의 교전 끝에 사망했으며 용의자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쇼핑 중이던 30대 한인 부부 조모 씨와 강모 씨, 그리고 3살 박이 아이가 숨지고 다른 자녀인 5세 아이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33세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로 쇼핑몰의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며 범죄 전력은 없지만 육군에서 복무했을 당시 정신건강 문제로 직책에서 해임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르시아가 백인 우월주의 소셜미디어와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났으며 자신은 방탄복을 입은 채 AK-15 자동소총을 100발 이상 무차별 난사했고 숙소에서는 탄약이 대거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논란이 촉발된 한인회장 출마 자격 등 회칙 조항을 유예하고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공고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제38대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신문사를 통해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공고를 게재했습니다. 선관위는 6월 11일 일요일 선거를 실시하며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이 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뉴욕 한인회 정상위가 발표한 대로 후보자 자격에서 뉴욕 한인회 임원, 집행부, 유급 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 경력을 2년 이상 갖춰야 한다는 회칙 조항을 이번 선거에서 뺐습니다. 이로써 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전과 또는 금치산자, 정신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 상태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출마 자격을 모두 만족하였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등 총 4가지의 자격을 갖춘 한인이라면 누구나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퀸즈 YWCA가 어린이날을 맞아 이원 언어 학생들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 배우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퀸즈 YWCA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플러싱 소재 PS32 초등학교 이원 언어 학생들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 배우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자의 나라 조선 전통모자 간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PS32 킨더가튼부터 6학년까지 이원 언어 프로그램을 선택한 약 12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고 한국의 전통모자 종류를 실물과 영상 등을 통해 배우고 또 갓 중에서 흙립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퀸즈 YWCA 핸즈 투게더 한인 봉사자회, 이사회, 그리고 스태프 등 2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했으며 행사 선물 후원과 프로그램 봉사로 PCB뱅크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데브라 에리코스 PS32 교장은 이원 언어 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퀸즈 YWCA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경 사무총장도 한국에서 제정된 어린이날이 올해 101주년을 맞았는데 미국에서도 어린이들과 함께 이날을 기념하고 시간을 함께한 것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퀸즈 YWCA는 앞으로도 한국 문화 체험을 원하는 학교나 단체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문화를 알리고 어린이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가 빠르면 내년 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고속도로청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제출한 맨해튼 교통혼잡세 도입 계획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켰다며 오랫동안 지연됐던 환경영향평가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청은 앞으로 30일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다음 달 연방고속도로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교통혼잡 통행료로 승용차를 피크 시간대 9달러에서 23달러, 오프 시간대는 7달러에서 17달러, 야간에는 5달러에서 12달러 등 6개 요금안을 제시한 상황이며 아직 최종안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는 맨해튼 60스트릿 남쪽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연간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확보,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은 교통혼잡세가 차량 통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반면 뉴저지주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브롱스 주민들도 교통난이 심화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에 소비자가 받게 될 보상 범위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오늘 항공편 지연 및 취소에 대해 단순한 환불이 아닌 그 이상의 보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항공사가 항공편의 상당한 지연 혹은 취소를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환불은 물론 다른 항공편 마련과 식사, 숙박 등 취소 지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보상과 여행 크레딧 혹은 바우처 제공, 추가 마일리지 적립 등이 포함됩니다. 피트 부티지지 장관은 항공사가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을 야기할 때 승객들이 그 어떠한 비용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교통부는 올여름 항공 수요가 다시 팬데믹 이전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아예 관련 규제를 마련해 항공편 취소와 지연에 대해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항공사 승객의 권리와 현재 교통부의 규제, 규칙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항공소비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뉴욕시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던 흑인 노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재질을 가한 백인 남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뉴욕시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던 흑인 노숙자 조던 릴리는 전직 해병대 출신인 백인 승객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백인 승객은 소란을 피운 노숙자의 목을 졸랐고 결국 흑인 노숙자는 숨졌습니다. 검시관들은 흑인 노숙자가 질식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이를 살인이라고 판단했지만 백인 승객의 변호인 측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노숙자를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백인 승객을 체포해 신문하기도 했지만 이 남성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흑인 남성을 추모하는 시위대가 결집됐고 지난 6일을 시작으로 맨해튼 도로와 사건이 발생한 브로드웨이 라파에트역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뉴욕시경은 처음에는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백인 남성을 옹호하는 집단과 마찰을 겪으며 과격해지기 시작했고 지난 토요일에는 일부 시위대가 전철 선로로 내려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F와 Q라인 전철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위대는 백인 남성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날 과격하게 시위를 벌이던 일부는 경찰에 체포됐고 추가로 6명을 수배 중이라고 뉴욕시경은 밝혔습니다. 8학년 중학생들의 성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공립 초중등교육에 빨간불이 잇따라 켜지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8학년 중학생들의 지난해 시험 성적에서 수학과 영어 성적이 떨어진 데 이어 역사와 윤리 성적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학년생들이 지난해 치른 역사 시험의 경우 500점 만점에 258점을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전인 2018년보다 5점이나 하락하며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윤리시험 성적도 300점 만점에 150점으로 2018년에 비해 2점 하락하며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성적 우수 학생의 비율이 역사는 13%, 윤리는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된 8학년 학생의 수학과 영어 독해 성적도 대폭 하락해 충격파를 가한 바 있습니다.
8학년생들이 지난해 치른 수학 성적은 500점 만점에 274점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282점에 비해 8점이나 급락한 바 있으며 영어 독해 성적은 지난해 500점 만점에 260점으로 팬데믹 직전의 263점에서 3점 더 하락했습니다. 이때 같이 발표된 4학년 초등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2019년 241점에서 2022년 236점으로 5점 떨어졌고 영어 독해 성적은 220점에서 217점으로 3점 하락했습니다. 공립 초중등학생들의 성적은 팬데믹 이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팬데믹 기간 중 학교가 상당 기간 문을 닫고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 더 큰 성적 하락폭을 야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이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청사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민의힘과 세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논의해왔으며 서울과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에 나서고 제주도까지 경쟁을 벌여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의 편의성, 접근성, 업무 효율성에다 지방균형 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서울을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적, 사증, 병역, 세무, 보훈, 연금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재외동포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민원실은 광화문에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기주의, 정치적 득실에 따라 재외동포청 본청과 민원실을 분리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중남미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라클랜드 카운티가 뉴욕시가 난민을 보낼 경우 이를 무력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에드워드 데이 라클랜드 카운티장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조용한 근교 마을에 버스로 수백 명의 난민을 보낼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 카운티장은 아담스 시장이 난민 340명을 라클랜드 카운티로 강제 이주시키려 한다. 아담스 시장이 우리를 해치려 하기 때문에 나는 손을 뻗어서 아담스 시장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데이 카운티장은 또 라클랜드로 이송되는 난민 중 미성년자 강간범, 범죄자, MS-13 갱단단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라클랜드 카운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 카운티장이 이처럼 뉴욕시를 강력 비난한 것은 라클랜드 오렌지버그의 객실 170개의 호텔에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이후 난민 6만여 명이 몰려들어 쉘터 등의 수용 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낸 오피스 빌딩 100개 중 82개가 뉴욕시에 소재한 빌딩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프라퍼티샥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빌딩은 맨해튼 GM 빌딩으로 재산세 납부액이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세 상위 100대 빌딩 중 82개가 뉴욕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82개 빌딩이 납부한 부동산세는 무려 22억 달러로 100대 빌딩 부동산세의 84%를 차지했습니다. 또 시카고 소재 빌딩이 100대 빌딩 중 15채로 부동산세 납부액이 3억 4,400만 달러에 달했고 2개는 샌프란시스코, 1개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빌딩입니다. 부동산세 1위인 GM 빌딩은 맨해튼 5에비뉴에 1968년 지어진 빌딩으로 건평이 무려 190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며 2위는 맨해튼 파크 에비뉴의 매트라이프 빌딩으로 부동산세가 6,52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세 상위 10위 중 9개가 뉴욕시에 소재한 빌딩이며 7위에 오른 윌리스타워만 시카고 소재 빌딩입니다. 은행권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은행들의 주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최고점 수준을 보임에 따라 추가 하락이 우려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에 상장된 금융기업들의 지수가 지난 한 주간 2.64% 하락해 536.83을 기록했으며 이 지수는 올 들어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등으로 지난 3월 저점을 찍은 뒤 회복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지수는 2007년 중반 510 수준을 찍은 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급락해 2009년 3월 80 이하로 추락한 뒤 2021년 1월 약 13년 만에
2007년 당시 고점을 회복,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만약 이 지수가 2007년 고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전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은행들은 대출을 더욱 줄이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현재 S&P 500 지수가 4,100을 넘은 것은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이며 3,60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전체적인 하락 국면에서 적은 수익에 집착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보수적인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구글 등 첨단 IT 기업에 다니면 돈방석에 앉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고 더 이상 떼돈을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부터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기술주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이에 따라 스톡옵션도 줄어 빅테크 직원들의 연봉도 감소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수년간 호황을 누려온 빅테크 기업은 대표적 고연봉 직장으로 평가됐고 특히 보너스로 스톡옵션을 받아 주가가 급등하면 떼돈을 벌기도 했지만 이제 그 같은 떼돈은 버는 시절은 지났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입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중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원격 근무 등 온라인이 일반화되면서 기술주들의 주가가 급상승했고 직원 연봉도 올랐지만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매출 감소로 앞다퉈 감원에 나서면서 직원들은 연봉 인상 등은 고사하고 해고 걱정을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빅테크 직원 대부분이 주택 구매 등을 취소하는 등 생활 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예전과 같은 영화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텍사스주 남부 국경 도시 브라운스빌의 난민 수용소 앞에 레인지로버 차량이 돌진해 7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 캐럴의 성추행 소송 재판과 관련해 법정에 출석 증언을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이 어제 오후 5시까지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국 직접 증언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아침 8시쯤 브루클린의 벨트파크웨이 베이리지 인근에서 승용차가 나무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동승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주당 내년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자신의 삼촌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CIA에 의해서 암살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8,000달러로 치솟자 고객들의 팔자 주문이 쇄도하면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어제 2차례나 비트코인 인출을 제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5만 3천 개 증가해 3월 증가폭 16만 5천 개를 훨씬 초과했으며 실업률은 3.4%로 전달 3.5%보다 더 하락해 54년 만에 최저치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제학 교수 출신인 흑인 남성 필립 제퍼슨 현 연준 이사가 연준 부의장에 임명됐으며 세계은행 집행이사 출신인 아드리아나 쿠글러가 신임 이사에 지명됐습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한 공익제보자에게 사상 최대 포상금인 2억 7,9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종전 최대 포상금인 1억 1,400만 달러보다 2.4배가 더 많은 것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낮까지 비 예보가 있으며 저녁에는 곳곳에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4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45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입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제14회 부동산 박람회를 5월 17일 수요일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부동산 지식, 미래를 보는 힘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소액이나 은퇴자금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투자용 부동산 구매 요령, 55세 이상 시니어 하우징 등 다양한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박람회 참여자들에겐 $2,500 상당의 에어프레미아 한국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람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퀸즈 한인회와 상봉회의소가 오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인 소상공인을 위한 크레딧 개선 및 사업자금 마련에 대한 무료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비즈니스 크레딧 관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사업자 신용등급 향상 전략, 사업자금 확보, 사업 확장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 비즈니스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인 만큼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5월 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